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조명과 채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조명은 기본으로 우리가 자연광, 태양광 이외에 그 인공적인 조명을 얘기를 합니다. 뭐 전구가 발명되기 이전에 뭐 횃불이라든지 촛불, 등불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었는데 그 에디슨에 의해서 이제 전구가 발명이 되고 전기 에너지를 이용한 그런 조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전구 그런 에너지 전기를 이용한 전구는 효율이 낮아요. 효율이라는 건 뭐냐면 밝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빛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열로 소모되는 게 더 많아요. 그 전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LED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LED 조명, 다이오드를 이용한 그래서 효율도 좋아지고 수명도 길어지고 이럽니다. 지금도 우리 뭐 기성세대들 특히 어, 전기 많이 소모된다고 막 다니면서 막 불 끄고 다녀요. 밤에도 그냥 어둡게 하고 그래서 그게 그냥 생활 습관화가 되고 근데 지금은 LED 조명은 뭐 그렇게 아, 마냥 켜놔도 별로 뭐 이렇게 전기가 소모가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100와트 전구 에너지를 10을 쓴다고 하면은 LED 조명은 10분의 1, 1밖에 안 써요. 10% 대략 예,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이오드를 이용한 다이오드가 뭐냐면은 이게 금속 이런 조각 칩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거기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전압이 생기면서 다이오드 그 금속 칩에서 빛이 나는 겁니다. 그게 LED 조명인데 또 수명도 길어요. 효율도 좋고 또 열도 안 나고. 그래서 전구는 뭐예요? 우리가 조명으로도 쓰지만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뭐 시골에서 돼지 키우는 분들 아시겠지만 새끼 돼지가 굉장히 귀여워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뭐예요? 새끼 돼지고 조금만 통 안에 100와트짜리, 60와트짜리 전구를 켜주죠. 그러면 그 전구에서 나오는 열로 그 난방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좀 다르게 되는데 그래서 조명은 어떤 조명 그 효율, 밝기 대비 얼마나 전기를 먹냐 이렇게 그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연색성이라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이라는 거 뭐예요? 효율이 높아지려면 밝기가 밝아지든지 밝게 하기 위해서 이 밑에 뭡니까? 분자의 밝기, 분모의 에너지, 전기, 소모량이 적어질수록 효율이 높아지고 밝을수록 효율이 높아지고 그러니까 밝기하고 효율은 비례관계고 에너지 사용량하고 효율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에너지를 많이 먹으면 효율이 떨어지고 에너지를 적게 먹으면 효율이 올라가고 뭐 이런 관계입니다. 효율이라는 게 그래요. 자동차도 뭐예요? 연비로 나타내죠, 효율을. 그러니까 1리터 일정한 기름을 가지고 몇 킬로미터를 가냐. 그게 연비입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구하는 게 뭐예요? 승용차 같은 경우 1리터 휘발유 가지고 17km 이상 가게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게 국토교통부의 그 뭡니까? 방침 지시사항입니다. 거의 뭐 이제 그렇게 그 수준까지 오죠, 자동차들도.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이제 전기 소모량을 줄이고 조명을 하기 위해서 효율을 따졌어요. 특히 뭡니까? 저런 공원이라든지 가로등, 뭐 광장 이런 데는 효율이 좋은 조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수은등, 또 우리 터널 같은 데 많이 있죠. 그 나트륨 등이라고 약간 오렌지 색깔, 노란색 나는 그런 조명이 있어요. 나트륨 등, 수은등. 이런 조명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전기 조금 먹고 조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예요? 공원이나 뭐 터널, 주차장 이런 데는 그저 사물이나 보이면 돼요. 그 기능만 만족시키면 돼요. 사람이 있는지, 뭐 자전거가 가는지, 자동차가 오는지 그런 것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기능을 위해서 효율을 먼저 중요시해서 한 건데, 자연광은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과 자외선 적외선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인공광원에는 특정 광원이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어요. 골고루 다 안 들어있고. 예,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 파장, 빛의 파장의 영역은 가시광선이라고 있어요. 1m, 1m를 뭐요? 100만 분의 1로 짜게면은 나노가 되는데 380 나노미터에서 약 한 780 나노미터의 그 파장의 길이, 파장이라는 게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하면 이 파장이 그 1m를 쪼갠 100만 분의 1 그 나노미터 크기로 나타내는데 그 이외에 뭡니까? 380 나노미터보다 파장이 더 큰 거 이쪽으로 가면 적외선이 됩니다. 적색 이외의 선. 그 다음에 780 나노미터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 이외의 또 파장. 그걸 이제 빨주노초 파남 보라색이라고도 그러고 그걸 뭐 자색이라고 하죠. 자색. 자색 이외의 색. 자외선. 자외선은 더 자색보다 보라색보다 더 짧은 파장.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벗어난 파장입니다. 물론 그 파장이 이제 자외선과 적외선이 그 또 파장의 특성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건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우리 이제 환경에서 얘기를 드리고. 그래서 밤에 깜깜할 때는 뭐예요? 가시광선이 없죠. 적외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 몸이나 동물 체온을이란 나오는 그 적외선. 그래서 밤에 깜깜한데 뭐 물체를 보겠다 해가지고 봅니까? 적외선 망원경 있죠. 적외선 렌즈. 그래서 적외선이 보이게 돼요. 뭐 그런 거. 근데 뭐 얘기가 이제 이렇게 다른 게 좀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색을 인식하고 볼 때 두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직접적인 그 빛의 광을 보는 게 있어요. 조명이라든지 뭐 태양광 같은 거 직접 보기는 힘들지만은 그 다음에 교회나 성당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빛 또는 우리가 뭡니까 이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빛들 직접 보는 거 이런 겁니다. TV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영화관에서 그 스크린은 다른 거예요. 스크린은 영사가 되고 스크린에서 반사되는 걸 보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반사되는 그런 걸 보는 거하고 직접적인 광이 들어오는 거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나 성당 안에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교회 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빛으로서 우리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감동적이고 밝고 영롱하죠. 근데 교회 바깥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 창을 봤을 때는 우중충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면 인공조명 광원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파장의 가시광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은 연색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연색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이냐 사물이 그러니까 자연광에서 보듯이 보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옷도 자연광에서 보는 거하고 연색성이 떨어지는 뭡니까? 수은등 밑에서 보면은 수은등이 그렇습니다. 파장이 굉장히 짧은 파장, 그 청색광이 많이 푸른 광이 나오는데 백색광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보여요. 수은등. 그다음에 나트륨등 같은 거 뭐 우리가 터널 안에 많이 쓰는데 지금은 터널도 전부 LED로 지금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노란색 계통으로 보이죠. 약간 붉고 노란색.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연색성이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자연색상으로 보이냐의 정도가 연색성입니다. 과거에는 좀 그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정육점이죠. 정육점 고기 파는 데 가면은 그 뭐 진열장하고 막 전부 막 빨강색 그런 형광등 빨강색 조명을 켜놔요. 고기가 빨갛게 보이면 좀 뭐 싱싱해 보이나 그런 개념이었나 봐요. 실제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너무 빨간색 그 돼지고기는 맛도 없고 안 좋은 거예요. 그 밝은 연한 살색, 분홍색 그 고기 그게 사실은 더 좋고 맛있는 겁니다. 하여튼 좀 그 과거에 그 정육점 그 막 빨간 조명 켜놓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오버하는 게 없는데 그때는 고기도 뭐 이렇게 얇게 그 얇은 그 나무 대패질이라는 나무 같은 그런 거에다 고기를 싸주고 뭐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요즘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좀 오버하죠. 예. 근데 특히 이제 상업 매장 중에 의류 매장 같은 경우는 연색성이 안 좋은 조명을 하면은 반품률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색이 너무 이뻐, 연두색.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그 연두색이 아니에요. 반품하게 되죠. 분홍색, 이쁜 분홍색 마음에 들어서 입어보고 원피스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입어보니까 입고 또 이렇게 밖에 나가보니까 그 말하자면 내가 알았던 분홍색이 아닌 거예요. 연색성이 나빠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 매장, 특히 무슨 제품의 색깔, 의류 매장 같이 이렇게 색으로 선택되는 그런 데는 연색성이 좋은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지금까지 뭐 효율이라든지 연색성 이런 거를 가지고 무지하게 좀 신경을 썼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 와서는 물론 LED가 굉장히 한 4, 50년 전에 발명은 됐지만은 실용화된 게 최근에 와서인데 요즘엔 전부 LED 조명으로 바꾸게 됩니다. 왜 그래요? LED 조명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효율이 좋지요. 전기 소모 굉장히 적습니다. 그 다음에 수명도 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연구는 하고 있지만은 그 조명의 색상, 그거 많이 개발을 해서 다양한 또 색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LED 조명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LED 조명을 많이 쓰고 또 건축에서도 조명을 전부 뭡니까?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쓴다 그러면 건축물 에너지 소모 그 점수 평가할 때 가산점을 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까 그 연색성에 관한 얘기인데 제가 강의할 때 학생 중에 그 아마 미술을 전공했는데 삼원색이 뭐죠? 물어봤어요. 빨강, 파랑, 노랑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답이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뭐 초딩 수준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삼원색, 색의 세 가지 색인데 삼원색의 개념은 뭐냐 하면은 삼원색이 있으면 그 색을 조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색을 삼원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빛의 삼원색과 색의 삼원색, 그러니까 물감의 삼원색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 잠깐 보이듯이 이 다이어그램은 빛의 삼원색입니다. 빛의 삼원색 하면은 레드, 블루, 그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냥 빨강, 파랑, 노랑 하면은 이것도 빨강이고 마젠타도 빨강이에요. 파랑? 뭐 시안도 파랑이고 블루도 파랑입니다. 뭐 시안은 근데 지금 화면에 이 색이 잘 안 나오는데 이해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봐요. 빛의 삼원색 영롱하게 이렇게 좀 나오는데 지금 이 노랑도 잘 안 나오죠. 저 허옇게 나오는데 이게 노랑입니다. 그린. 시안은 파랑인데 좀 뭡니까? 이 스카이 블루, 연한 파랑색. 레드, 블루, 그린이 빛의 삼원색인데 빛의 특성은 색을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그러니까 물감처럼 뭐 이렇게 혼합하는 게 아니라 빛을 이렇게 같은 장소에 같이 쐈을 때 레드하고 블루가 섞여서 마젠타가 되고 또 마젠타하고 그린하고 섞여서 화이트가 될 수도 있고 레드, 블루, 그린이 다 섞여서 화이트가 돼요. 근데 두 개씩 섞여서 레드하고 그린이 합쳐지면은 옐로우가 되는데 빛의 삼원색, 빛의 특성은 섞으면 섞을수록 명도가 높아집니다. 명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뭐예요? 플러스 가산혼합이라 그러는데 결국 이 삼원색이 섞이면 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봤을 때 이게 보색 관계인데 블루의 보색이 뭐예요? 옐로우가 되고 빛의 삼원색에서 그린의 보색이 뭐예요? 마젠타가 돼요. 보색끼리 합치면은 또 화이트가 되는 겁니다. 다이어그램 뭐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하면 헷갈리니까 그러면 이제 색의 삼원색은 빛의 삼원색 1차 혼합한 그 색이 색의 삼원색이 돼요. 그러니까 색의 삼원색 하면 마젠타, 옐로우, 시안이 됩니다. 삼원색 빨강, 파랑, 노랑 뭐 이렇게 되는데 요 마젠타하고 시안, 옐로우. 그러면 색의 삼원색은 이 세 가지를 섞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검정이 돼요. 그래서 감산혼합, 명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혼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색의 삼원색입니다. 그래서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 주황색을 만들기 위해서 노랑,
빨강 뭐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이제 주황색이 될 수도 있는데 섞으면 섞을수록 뭡니까? 명도가 낮아져서 검정이 돼요. 여러분들도 경험했지만 우리가 수치한 물감으로 뭐 하다 보면 자꾸 붓을 씻고 하다 보면 그 물 색깔이 뭐 꺼먹게 돼요. 꺼먹게. 그래서 색료, 물감, 색은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이 된다. 그래서 화가들이 자꾸 이렇게 뭐 색을 혼합해서 쓰다 보니까 이 그림의 화면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래서 야, 이거 어둡지 않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이렇게 물감을 점점이 찍어서 그리는 그런 기법이 나오는데 점묘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채색 혼합으로 인한 어두워지는 걸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여기 화면도 자세히 보면은 다 점으로 돼 있어요. 점. 요 작은 점에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아마 물방울 하나 여기다 딱 발라봐요. 예? 침 한 방울 바르든지 그러면 뭐예요? 물방울이 이렇게 볼록해지니까 볼록 렌즈 역할을 해서 여기 뭡니까? 이제 보이게 돼요. 이게 과연 빨강만이 아니다. 이 안에 점이 여러 개가 또 들어있어요. 이 마젠타라는 거 딱 찍어보면 이 블루도 들어있고 레드도 들어있어요. 예, 그런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삼원색, 빛의 삼원색, 섞으면 섞을수록 밝아진다. 뭐가 밝아지냐? 명도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색료의 삼원색, 마젠타, 옐로우, 시안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진다. 세 개 딱 골고루 섞어보니까 검정이 돼버리더라. 이게 색의 삼원색입니다. 뭐 그래서 이제 기본이 되는 요 이제 삼원색.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학생들 사용하는 그 전기 스탠드 조명에 3파장 스탠드라고 3파장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골고루 레드 파장, 블루 파장, 그린 파장이 골고루 들어있는 조명이다 해서 3파장 조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 3파장 아니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조명에서 뭡니까? 이 아까 저기 우리가 다이오드 만들 때 제가 얘기를 했나요? 다이오드가 그 어떤 금속 칩이고 그 다이오드 칩에 어떤 물질, 금속 물질이 예를 들어서 질화 갈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거기다 이렇게 발라주면은 전기를 흘려서 전압이 생기면 파란 색깔 이런 불빛이 다이오드 그 LED 조명 청색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청색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요런 조명 요런 게 필요한데 화이트가 필요한데 뭐 블루다. 그러면은 옐로우가 필요합니다. 옐로우하고 섞으면 요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화 갈륨을 사용한 그런 파란색 LED 옆에 표면에 형광물질을 또 코팅을 해서 빛을 밝혀주면은 옐로우 파장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옐로우하고 블루가 섞여서 흰색 LED 조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탠드 조명도 흰색이에요. 불을 켜보니까.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조명이 블루하고 옐로우 파장으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흰색으로 보여서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조명 아래 빨강색 사과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빨갛게 안 보입니다. 검으스름하게 보여요. 사과가. 왜? 레드 파장이 없어요. 블루하고 옐로우 파장만 있다 이겁니다. 사과가 빨간 이유가 뭐예요? 빛이 비쳤을 때, 태양광이 비쳤을 때 빨주노초 파남보 그 중에 나머지 다 흡수하고 빨강색만 반사시키기 때문에 빨강색 사과로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게 연색성에 하여튼 관련되고 그런 얘기인데 이 다이어그램은 색의 3원색이다. 근데 우리가 꼭 이게 다 화이트라는 거는 이거 두 가지로도 화이트가 될 수가 있고 이거 두 가지로도 화이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색이 하나가 빠져도 화이트가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옐로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청색광이 없어도 레드하고 시안이 그린이 있으면은 옐로우 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조명, 뭐 채광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그 채광이라 그러면 또 이제 자연 채광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연 채광에 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고 또 조명의 기법, 네? 조명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또 조명을 사용할 때 주의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그 박물관이나 그 미술 전시관의 조명은 좀 더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전시물이 굉장히 오래되고 소중하고 이렇게 귀한 자료 같은 경우, 그림인 경우 굉장히 그 자외선에 특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 많이 썼던 형광등 또는 무슨 뭐예요, 할로겐 등 같은 거는 생각보다 자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림이라든지 고서화 이런 경우에는 자외선에 의해서 탈색이 되고 변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관 같은데, 박물관 같은데 그 조도 규정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전시물을 하고 있어요. 그 뭐 도자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무기질로서 좀 내구성이 있기 때문에 한 200룩스 조명까지 가능해요. 1룩스가 뭡니까? 그냥 편히 말하면 촛불 한 개 밝기를 룩스라고 이게 옛날에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서화 같은 거, 이런 그런 책 같은 거, 오래된 거, 그런 거는 전시할 때 한 80룩스. 그 다음에 불교 그림 같은 거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바스러지기 쉽고 막 진짜 막 벌써 탈색이 많이 되고 이런 귀중한 것들. 그런 건 뭐 한 30룩스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자외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시 기간도 뭐 석 달 이상 이렇게 오래 안 해요. 석 달 정도 전시하고 또 다 싸가지고 항온 항습 자외선이 없는 그런 창고에다 또 보관을 했다가 또 꺼내서 또 전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명도 굉장히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자 치면은 깊이가 있고 또 이렇게 좀 복잡한 게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조명에 관한 얘기 기회 있을 때 하고, 앞으로 제가 건축 또 이 토목 전반에 관해서 분야별로 쭉 얘기를 드릴 겁니다. 건축의 어떤 구조, 또 건축의 디자인, 또 우리 건축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우리 환경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뭐 환경하면 뭐 나 빼놓고 모든 게 환경인데, 뭐 빛환경, 음환경, 그 다음에 공기환경, 뭐 이런 온도에 대한 또 우리 실내 환경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계획. 건축을 하려고 하면 어떤 그런 계획을 해야 되냐. 또 건물마다 다 다르고, 주택이 다르고, 병원이 다르고, 그쵸? 전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이는 건축에 대한 재료도 무지하게 다양한데 그 재료의 특성과 그 재료를 어떻게 쓰고 그 재료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그 다음에 건축물에 있어서 단열, 에너지 절약, 제로 에너지 하우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